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평안하셨어요? 네. 목사님 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좋은데요? 네네. 이 가사가 정말 좋은데요. 네.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부터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눈물로 드린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하늘빛 향기에 모신 분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신 어머니세요. 네. 네, 빨리 저도 모셔보고 싶은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발달 장애 음악인 임선균, 임재균 형제의 어머님 안영희 집사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아드님이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네. 출연했잖아요. 예, 그때 그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많은 그 용기가 됐을 것 같은데 좀 그 방송 출연하게 된 얘기 좀 나눠주세요. 예. 오윤아 씨가 저희 하트트 재단의 홍보대사를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되었는데 오윤아 씨 아드님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민이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저희가 가서 응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형으로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성균이, 재균이가 민이를 보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저희들이 하는 응원보다 성균이, 재균이가 같은 장애를 가진 입장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더없이 큰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저희들보다 더 진심을 담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참 좋겠다.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잘 컸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때 저도 같이 감사했어요. 네, 진짜 같은 상황에 있는 동생에게 멘토로 그런 용기를 주는 아들을 보면 진짜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자기들이 장애가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자랐다면 과연 동생들한테 해줄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해보니까 자기들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동생들한테도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다행이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 우리 아드님들 얘기도 좀 할 거고요. 네. 예, 또 어머님 인생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서 참 여쭤보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처음에 이제 쌍둥이를 이제 가지신 거잖아요. 예, 하나도 아니고 둘을. 예, 그때 어떠셨는지 그 기분과 그 상황들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임신을 했을 때는 네. 5개월까지 쌍둥이인지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녔지만 병원에서도 모르셨고 그때도 다 초음파 보고 네, 했을 텐데. 했죠. 다 예. 있었는데도 네. 모르셨다가 이제 유전자 검사, 기형 검사를 했는데 네. 단백질 수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양수 검사라는 말에 무서워서 아는 병원을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쌍둥이다. 근데 이제 쌍둥이란 말도 믿기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다행이다 싶었던 게 얘들이 그러면 태아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훨씬 좋았어요. 쌍둥이다 아니다의 느낌보다. 네. 근데 그 건강한 쌍둥이 남아를 낳으셨어요. 네. 너무 힘든 와중에. 근데 어떻게 이 쌍둥이가 좀 남과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셨을까요? 이제 그때는 육아 책자를 보면서 1개월 때는 이거, 2개월 맞아요. 때는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하니까 전기 잘 크고 있구나. 이랬는데 돌이 지나면서 말을 하기는 했어요. 말을 했는데 사람과 소통이 되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본인 혼자 중얼거림을 한다던가 아니면 엄마 아빠하고 애착이 생겨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별로 의지를 안 한다거나 그리고 항상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제가 위험하다고 내려오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뭔가 다르다. 아이들이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다는 느낌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TV에서 자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폐 아동이 나와서 했는데 딱 저희 애인 거예요. 그 하는 행동이.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정신과를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겠다 했더니 이제 남편도 그러고 시댁도 그렇고 그거는 말이 느린 거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근데 제 마음이 이게 기다린다고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겠다. 엄마가 제일 네.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갔죠. 세상에 갔더니 갔더니 병원 선생님 처음에는 제 말도 집중을 안 하니까 분명히 검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니까 지시 따르기를 다 하더라고요. 네. 대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그거를 못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언어가 느리다. 그리고 계속 지금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말을 하겠다. 기다려봐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걱정했던 자폐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네.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나왔죠.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면서는 이 선생님이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다른 병원 가서 예약해야지. 그렇게 됐어요. 네. 장애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뭐 모든 보호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릴 때 이 자녀가 행동이 좀 남다르니까 수영 선생님이 혹시 자폐가 아닌지 한번 가보세요라고 권유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그 수영 선생님 한 대 때렸대요 자기가. 너무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판정이 나고 나면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네. 또 우리 신앙이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 또 원망하게도 되고 그러는데 그쵸.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뭔가 다르다를 느꼈을 때 이제 열심히 하루 종일 가르쳤죠. 24시간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운전을 못하는 이유가 얘들을 운전을 해서 살 거는 아니잖아요. 네. 얘들은 어차피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아서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거를 가르쳤어요. 운전을 해서 치료 하나를 더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이 너희들한테 치료겠다. 횡단보도 건너는 거, 사람 비켜나가는 방법,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과 규칙을 지켜가 나가는 방법이 얘들한테는 치료의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건 유치원 때부터였어. 그러면 아까 병원에서 진단을 못 받고 진단을 받게 된 거는 언제예요? 진단은 유치원 때쯤에 뭔가가 이제 서류상에 필요하다. 서류상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갔죠. 네. 이제 저에게는 진단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만큼 얘들을 치료하냐가 중요했던 건데 필요하다 그래서 병원을 갔죠. 몇 번 검사하고 선생님이 발달장애라고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얘들은 장애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장애야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몇 번이나 봤다고 우리한테 장애라는 이야기를 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가진 두 가지 마음인 거죠. 그래도 설마 네. 아니기를 좀 늦게 그러니까 좀 좋아졌겠지 했는데 네. 6살 때 받았는데도 그때도 장애. 이제 그때는 정말 누가 봐도 장애인 거죠. 그렇게 화가 나셔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쉽게 해서 삭히셨어요? 근데 더 열심히 했어요. 그게 네, 네. 그게 엄마의 힘이네요, 진짜. 예. 이게 장애구나가 아니라 아 그러면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네. 더 많이 치료하고 더 많이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우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쵸. 예, 그 아이들을 차로 진짜 운전하고 두 아이를 태워가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 그 힘든 걸 교육을 생각하신 어머니의 지혜가 진짜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유치원을 이제 일반 유치원을 네. 가게 된 건가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유치원 간 얘기부터 해주세요. 유치원을 갔는데 이제 그때는 거기는 진단이 필요했던 게 장애 TO가 있었어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진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과 부딪히는 거죠. 제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던 거와 다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 싸워야 되고 그 아이들하고 제가 계속 은연중에 저희 아이를 비교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이제 감정과의 문제인 거죠.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너무 괜찮은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가 그런 감정이 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들 보면 이제 텐션이 탁 올라가고 목소리가 크고 막 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 저도 그래요. 네, 제가 어머니 뵈니까 너무 예, 온화하시고 예.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못 보셔서 다 그런 거 네, 맞죠? 지금 방송이라서 조금 더 온화하게 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어느 어머니나 자녀 교육시킬 때 화 안 내는 분 사실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그게 진짜. 사실 그렇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영희 집사님한테 닥친 이 상황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더욱 열심히 이제 자녀를 위해서 매진하고 더 달려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제가 믿음이 아주 좋았으면 네.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겠지만 네. 저는 그만큼의 사람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었으니까 아이들이 항상 시험에 들었던 게 왜 나는 주일마다 이런 시험에 들어야 되지? 왜 이 1시간을 얘들을 못 버텨내지?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랑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부로 얘들을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그때 목사님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은 좋게 이야기하신 거죠, 저에게. 근데 하나님도 미칠 때가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은 어머니께 주실 만해서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덤빈 거죠. 하나님도 미칠 때가 있나 하나님도 보다. 미칠 때가 있는 거다. 네. 이게 줄 상황이냐 그랬더니 네. 그때는 저희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드시면 그쵸.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네. 예, 예. 우리 목사님이 시험에 드셨을 거예요. 뭐 이제 마음을 또 지나간 헤아리셨겠죠. 시절의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는 얼마나 먹먹하시고 사실 힘드셨을지 저희가 답이 뭐 없으니까 주변에 그런 케이스도 없고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만한 분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보다 더 정성껏 더 인내하면서 키우셔야 되는 거니까. 그쵸. 네. 저희는 모든 24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과 후에도 엄마가 케어를 해야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그냥 삶이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발달 장애 진단 받은 후에 바로 특수 교육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몇 살부터였어요? 저는 진단 받기 전부터 치료를 다녔고요. 네. 진단은 6살 때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란 치료는 다 다니는 거죠. 뭐 말이 안 되니까 언어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 그럼 손이 잘 협응이 안 되니까 작업 치료 뭐 아이들이 못하는 것만 정말 괴로운 거. 아 축구를 못하네? 그럼 축구 교실을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애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긴 한데 아이들이 못하는 걸로만 했어요. 네. 그리고 학교를 보내야 되니 또 공부도 했죠. 제가 지금 학원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엄마랑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도 제가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제가 항상 엄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내가 못하는 거 그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저희들은 항상 접근이 못하니까 네가 이거를 치료해야겠다. 못하니까 이거 하자라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못하는 걸 계속 시키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음악 치료라는 프로그램이 온 거예요. 그것도 치료예요. 그런 치료인데 그거는 제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못한다 잘한다의 그 기준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항상 치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울었던 애들이 네. 음악 치료를 갔는데 안에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음악치료 선생님이 아니라고 와서 자기 감정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음악을 들려주니까. 그러면서 어머니 얘들이 절대음감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네.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음감일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럼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쳐주는데 도레미도 몰랐던 애들인데 네네. 걔 이름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한번 해봐라. 피아노를 해보면 좋겠다. 둘 다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했는데 피아노 선생님도 본인은 절대음감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지도를 하시더니 얘들은 절대음감이 맞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악이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네. 아, 그렇게 해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걸 알게 됐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둘씩이나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교육비도 상당히 많이 드셨겠어요. 남편 월급보다 더 들었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은행 돈을 내 돈인 것처럼. 근데 일단 치료비가 저희 때는 너무 비쌌고요. 네. 이제 그 치료실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기가 너무 길었어요. 복지관 같은데 뭐 3년, 4년 하나 하려면. 그래서 그 대기하는 동안 사설도 다녀야 됐고요. 그러는 동안에 또 엄마들이 어디가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 약간 민간요법 같은 것도 받으러 다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카더라 통신처럼 그런 걸 다 저희가 따라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치료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아니 복지원 같은데 대기가 많은 거는 장애 아동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업이 적다는 걸까요? 수업이 적은 거죠. 그 장애 아동을 수용할 할 만큼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진짜 그 싫다는 아이들의 온갖 그 못하는 걸 시킬 때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그 음악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쌍둥이가 달라졌을까요? 둘이 사람들 말에 집중을 안 했었거든요. 집중을 안 했다가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레슨을 하시면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네. 수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1대1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했다가 나중에 성규이 재균이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창단 오케스트라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저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고 저희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 지휘자 선생님은 앞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네네. 모든 단원들한테. 네네. 1대1로 와서 성규나 재균아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과연 저 이야기를 들을까? 이렇게 산만한 애들이. 그랬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수정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셔 선생님의 말에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네. 앞에 서 계시고 여럿이 있는데 그쵸. 말씀하시는 걸. 굳이 재균아라고 하지 않고 트럼펫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악보를 본인이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듣는다는 이야기니까 네, 네. 아 그럼 지금 저것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믿음이 아니고 네. 하나씩 한 계단씩 밟아 나가는 거죠.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악기는 어떻게 정했는지 피아노를 하다가 플룻, 네. 트럼펫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성균이 재균이가 청력이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청력 검사를 했더니 저희가 못 듣는 영역까지 듣더라고요. 네. 엄마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데 얘들은 그게 들린다. 그래서 아 그럼 귀가 상당히 예민하구나.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 자폐성 친구들 중에 귀가 예민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보면 아이들이 사람 말에 집중을 안 하는 건 다른 소리가 더 먼저 들리고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집중을 안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산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걔들은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일부러 현악기는 피했어요. 이건 근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너무 예민해서. 네, 귀 옆에 가까이 되는 현은 일단 빼자. 그리고 그러면 부는 악기를 하자 했던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재균이와 성균이가 좀 성향이 달랐어요. 네. 그래서 재균이가 트럼펫을 하고 성균이가 플룻을 했어요. 네, 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이올린을 어머님이 알려주셨는데 네. 6개월 하다가 때려쳤거든요. 아, 저랑 안 맞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서는 기타를 쳐요. 이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취미로 이제 치고 있는데 네. 그 악기를 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정해 주셔서 그쵸. 받아들이게 네.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본인들이 이것저것 잡아보다가 이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정하는 거잖아요. 너가 이거 해보고 싶니? 네. 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너가 뭘 정하겠니?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이런 조건 내가 다 제해주고 그럼 이거에서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트럼펫이 처음에 소리가 참 안 나요. 불 때. 그렇죠. 예. 네. 불기 어렵죠. 네. 어.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애를 먹었어요. 재균이가. 네. 그래서 엄마 이거 아마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이걸 시킨 것 같다. 아, 그런 표현도 해요? 네. 네, 자기가 죽을 것 같대요. 죽을 것 같아. 이게 불기가 힘드니까. 부는데 안 트럼펫이. 나니까. 그 기상나팔 귀여워. 그죠? 네. 그런 그쵸, 톤이잖아요, 그쵸. 그죠? 예. 근데 본인은 이제 절대음감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부는 게 네. 아니라는 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불고 있는 음이 틀렸어. 그런데 본인이 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연습은 계속 해요. 이제 그게 저희 아이들의 장점인 거죠. 절대 그럼 나 안 할래 이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은 하지만 계속 화를 내면서 하죠.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예. 보통은 연습을 안 하려고 해서 엄마들이 화내면서 연습을 시키는데. 예. 근데 저희 이렇게 보면 장애인 연주자 저희 친구들 보면 그거 하나는 정말 저희가 높이 사줘야 되는 거. 훨씬 연습을 많이 해요. 네. 와, 진짜 처음 악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멋진 연주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시작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피아노를 할 때도 과연 가능할까? 피아노를 사주니까 아빠가 왜 피아노까지 이래서 그냥 좋은 장난감 하나 사주지 뭐.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였고 오케스트라 가서 이렇게 했을 때도 과연 가능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건가? 라는데 이제 아이들이 창단 연주를 하는데 네. 정말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두. 네. 아 그럼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이 둘이 듀엣 연주를 시켜봐라.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 그거 안 할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무대 위에서 싸울 것 같은 거예요. 아, 평소에도 좀 싸워요? 그렇죠. 네.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있긴 한데 예. 이거 왠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다 틀리면 너 때문이다라는 엄마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상황을 확 떠올리면서 걱정하면서. 나는 그 무대 사고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했더니 그분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작은 무대를 보면서 아 그러면 성규이 재균이가 교회에서 둘이 듀엣으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저의 이제 악기의 어떤 기준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내려왔는데 저는 그 예배 안 들어갔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네. 만약에 그 본당 그 많으신 분들 앞에서 틀렸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그래서 저는 그걸 볼 용기가 없어서 안 들어갔고 하고 내려왔는데 네. 엄마 저 잘했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정말로 음악을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엄마 잘했죠. 그거는 누가 찍어놓은 걸로 뭐 동영상 같은 걸로 보셨어요? 아니요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어요. 아 나중에 아 정작 엄마는 유튜브로 보셨군요. 네. 어떠시던가요? 봤더니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수 안 한 걸 알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네. 아, 니네 둘이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해보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했던 거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둘이다 보니까 밀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분산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정말 치료에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때 집중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 장기전이다. 이거는 단기로 끝날 수 있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머니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선생님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애들이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치료에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아 너무 용감했구나. 왜냐하면 저도 어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는 이만큼일 거야라는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너희들은 대학을 안 갈 거니까 내가 대학을 안 보내는 대신에 이만큼 해주겠다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대학을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친구들처럼은 해줄 수 없지만 너희들이 노력해라. 그래서 재균이는 영재원을 갔고 성균이도 같이 입시 준비를 해서 둘 다 학교를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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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한 단계 한 단계처럼 이만큼이면 단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가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재균이가 고3 때 유엔을 갔는데 거기 가서 독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 그걸로 봤죠. 재균이가 하고 있는 생방송을. 아, 어머니는 뭐 같이 못 저는 안 가시고. 가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둘이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또 성균이가 아부다비 페스티벌을 갔는데 성악가 조수미 씨하고 협연을 하고 어머. 네. 예. 그래서 아 조금씩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꿈꾸었던 게 저희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희가 음악을 시켰을 때 어느 분도 약간 무모하다 하셨어요. 그걸 왜 시키느냐, 얘들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는 가보고 아니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그 길이 없다고 안 하고 싶지는 않다. 가보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런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타트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미국에 있는 카네기 홀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 너희들이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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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궁금한 건 아이들이 음악을 지금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음악을 좋아해서 네. 만약에 음악이 안 좋았는데 엄마의 어떤 기대치 아니면 공부하듯이 했으면 이만큼 못 왔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쵸. 예. 엄마가 강제로 안 해도 자기들이 연습하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로 하는 게 연습부터 하거든. 둘이 재균이, 선균이 서로 소통이 잘 되지요? 둘이는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서로 동반자로서 그 예술을 같이 나누면서 네. 친구 같이 또 동역자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은 한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에 둘이었을 때는 네. 어떤 가정이 봐서도 저희 집 제일 불행한 집? 왜냐하면 어떻게 둘 다 그건 쌍둥이인데 둘 다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주변에서도 하셨을 거고 저희도 처음에는 했던 거고 왜냐하면 쌍둥이여도 대부분 한 명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둘 다 그래서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이 둘을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장래를 생각해서도 누군가 비장애가 있으면 케어를 해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아이들 학교를 보내보니까 친구들은 얘들이 천천히 말하는 걸 기다려주지 않아요. 얘가 저는 만약 그러면 벌써 친구들은 너가 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성격이 재균이 둘이 대화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한참 뜸을 들이고 있으면 가만히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더니 둘이 어느 순간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둘만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둘이 막 너무 재밌다고 웃는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저렇게 재밌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재밌어? 그랬더니 엄마는 우리하고 세계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좋겠다 니네 세계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런 형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보통 가정, 비장애 가정이든 뭐 그런 가정에서 나누는 형제의 어떤 끈끈함보다 얘들은 형제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편견들 또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작은 오해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참 마음도 상하고 뭐 눈물로 또 보낸 시간들도 어머니 입장에서 많으실 텐데 그런데 또 기도가 안 나오기도 하지만 어떨 땐 또 기도 없이 또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애들 어렸을 때는 지금도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그러니까 치료해 주세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애들을 치료해 주세요는 한 적이 없고 그냥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했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면서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아이들 학교를 등하교를 다 하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들어다녀도 제가 막을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는 이렇게 기도보다는 찬송가가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는 찬송가 있는데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잖아요. 아 그냥 내 뒤에 있겠지. 이렇게 힘들어도 뭔가 지켜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산 거죠. 네. 제가 어떤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울며 매달리지는 않았지만 항상 하는 기도는 지켜주시겠지. 그 네. 기도였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께 막 애타게 기도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또 어떤 기쁜 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한 그런 날은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잘할 때 그리고 뭔가 엄마 아빠가 생각했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해주고 막 이럴 때 아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제가 덤볐지만 그래도 둘을 보내셨으니 그래도 계획이 계셨나 보다. 이제 제가 이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요즘은 저는 하나님께 덤비진 않아요. 감사하다. 네. 잘하셨다. 둘 다여서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뭐 나도 그렇게 느끼고 남도 어떻게 하나도 힘든데 둘을 생각했던 그 상황을 또 진짜 주님 안에서 둘이어서 감사한 네.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남편도 그렇지만
참 다행이다. 둘이어서 다행이고 둘 다여서 다행이고. 네. 근데 두 분 다 지금 이제 직장을 가지게 네. 됐다면서요? 예. 같은 직장으로 가진 않았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악기가 다르다 보니까 직장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성균이는 SOE를 갔고 네. 재균이는 세종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직업 연주자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과연 이것도 될까 했던 게 됐던 것처럼 이제는 이게 단기적인 어떤 일자리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의 평생의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될지도 몰랐던 거거든요.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 이런 연주자의 꿈을 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꿈을 꾸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직업 연주자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면서 본인들의 삶을 꾸려갔으면 해요. 네. 사실 그 긴 세월 지금 아이들이 7이요. 27이요. 네. 그럼 27년간의 어머니의 쌓여진 기도가 지금 느껴지는데요. 예, 정말 진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열매 맺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디에 제한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기 너무 아쉬워서 이 시간에 우리 아드님도 좀 모시고 예, 영상 편지도 좀 찍고 네. 또 연주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주도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감동과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감탄하는 그런 저희 하늘빛 향기 오늘 또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마 아빠께 저희를 이렇게 좋은 연주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서 실수 많이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전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저희 엄마 아빠라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